아, 대표적인 국내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 개구리 소년 사건. 일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방송에서 다뤘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사한 경찰이 아이들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꽤 신빙성이 높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글 올라온 거 보셨죠? 네, 내용도 봤습니다. 보셨을 네, 테고. 네.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를 알고 있다라는 글로 제목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 글 150만 회를 갑자기 순식간에 넘었는데 조금 전에 글이 지워져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눠보시고. 이 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글쎄 굉장히 합리적 추론이다. 네, 뭐 누가 썼는지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재수사 사실은 뭐 시도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별다른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흉기가 너무 특이해서 이제 두개골에 남은 흉기에 부합하는 범행 도구가 뭐냐를 찾기 위해서 당시에도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네네. 그런데 딱 적당한 흉기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네네네.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척이 없이 중단이 되고 말았는데 지금 이번에 올린 글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흉기입니다. 흉기요. 네. 그래서 뭐 상상을 하지 못했던 어떤 흉기에 대해서 지금 글을 올리신 분이 언급을 하는데요. 네네. 이런 이제 언급이 과연 우연히 올라올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뭐 많은 분들의 이제 의심을 유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채팅창에 또 불이 났네요. 워커홀릭님 머리에 큰 좌상이 있었어라고 하시고 미니주니님 두개골 상처 보니까 흉기 확실하네요. 빵공주님 신빙성 있어요. 총기 아닌 망치라고 했던 것 같은디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저희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범인들은 와룡산 근처 불량배 일진들이다라는 주제인데 이 글 보면 아이들이 올챙이를 잡으러 길을 나섰고 그걸 잡기 위해서 산 반대편으로 갔던 아이들이 동네 불량배들, 고등학생 일진들을 만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읽어보셨죠? 네, 네네네. 이 부분도 읽어봤는데 네네. 뭐 이 대목은 뭐 상당히 추론에 가까운 얘기인 것처럼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뭐 당시에 이제 장소 아이들이 실종이 될 만하지 않은데 실종된 장소인 거예요. 예. 여기가. 그래서 아이들 마을에 이제 아주 낮은 이제 뒷산이었는데 뭐 사실 그때 아이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뭐 굉장히 뭐 대대적인 수색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찾지를 못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시신으로 이제 그 산의 반대편에서 예.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왜 반대편은 그럼 수색을 안 했느냐 뭐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왜 평상시에 등산하던 이제 올라가던 그 장소에서 벗어난 장소로 갔을까를 그렇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지금 이 이제 글을 올리신 분은 굉장히 그 당시에 지리적인 어떤 뭐 특이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산이 이제 남쪽 방향만 수색을 했는데 사실은 양서류는 그늘에 있기 때문에 예. 뒤쪽 방향을 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양지 바르지 않은 뒤쪽.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쪽을 수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는 시신이 왜 뒤쪽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됐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당시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네. 이제 개구리 잡으러 간다. 네. 그래서 개구리 소년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글 그래픽 좀 덮어주시는 자세히 좀 보여주시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땐 그런 게 흔했어. 어떤 동네든 그 동네를 휘어잡는 중고딩 불량배 무리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삥 뜯는 것도 거기서 다 나온 거야. 또 앞서 말씀하신 것도 자기 집 앞산에 없다면 무조건 산을 넘어서 돌아서 반대편까지 가야 한다는 소리지. 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만 더. 밑줄은 안 꺼놨지만 그 동네 산동네에서 자라본 사람 알 거야. 도롱뇽이 아니라 사실은 올챙이 잡으러 갔겠지. 그거 키운다고. 요런 얘기들, 요런 정황들. 그리고 나타난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삥 뜯는 소위 말하는 일진 불량배 무리들. 요런 글을 올렸네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뭐 가설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 범인이
뭐 당시에는 간첩일 것이다 이런 학설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가설부터 시작해서 네. 주변에 이제 부대가 있다 보니까 아마 군인이 어떤 불법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나왔다가 아이들을 발견해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이렇게 해놨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에 남은 흉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아마도 군대에서 쓰는 예리한 예기일 개연성, 뭐 총기 끝에 끼워서 쓰는 어떤 그런 칼날이다라던가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깊게 패인 자국이 좀 이제 칼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합하지가 좀 않는 측면들이 사실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흉터에 가장 부합하는 흉기를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 얘기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누고 그러면은 지금 이 올라온 글 중고생들 특히 고등학교 불량배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것이다라는 이 글쓴이의 주장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완전히 이거는 좀 소설이야 싶은 정도인가요? 5명이나 사망을 한 사건이라서 네. 그 당시나 뭐 지금 뭐 최근에도 저도 이제 굉장히 흉악한 이제 어른일 거다. 피도 눈물도 없이 애를 5씩이나 저렇게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옷을 다 스스로 벗어가지고 발목과 손목을 묶은 자국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꼭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면 이게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제기하는 고등학생이 여러 명 몰려다니는 그러한 무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가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네네. 지금 저 산과 어떤 지리적인 위치, 예컨대 이 산이 남향 쪽의 마을이었고 뒤쪽은 사실은 마을의 인접 그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치 지금 그 장소를 아는 듯이 네.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남쪽엔 전혀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을이 남쪽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지리적인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목인 거죠. 예. 이 글쓴이의 또 다른 주장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범행 도구는 버니어 캘리퍼스다.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그 글도 이어서 같이 좀 띄워주시죠. 여기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라고 불리는 애들. 그 애들이 뭘 가지고 놀았을까? 뭐 본드 하려다가 뭐 이랬다라든가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 흉기 얘기. 가방 속에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을 수밖에. 그러면서 뭐 공업이나 기술 쪽 고등학생들이 신입생 때 이걸 많이 들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버니어 캘리퍼스 저도 좀 낯선데 저는 과거에 기술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한번 이거를 제도용으로 이렇게 한번 뭐 다뤄본 적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도구가요. 이걸 가지고 이 글쓴이는 기술 쪽 고등학생들이 신입생 때 이걸 많이 들고 다닌다. 그래서 이걸로 뭔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뭐 상당히 설득력 있다. 왜냐, 이 공업고등학교가 그 인근에 있기는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도 시간 뭐 네. 이렇게 기계 설계하거나 이러면 예. 사실 제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게 T자 모양의 자 있죠. 네네네. 그거하고 이 버니어 캘리퍼스하고 같이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상당히 그 현장하고 설득력이 있게 들어맞는 게 뭐냐면 5명을 한꺼번에 이 지경을 이르게 만들려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동안은 사실 그 이런 범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고통을 호소하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건하게 지금 만약에 저 흉기가 뭐 꼭 저게 아니더라도 어떤 흉기가 있다면 그 흉기를 이용해서 여러 번 이 그 상해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을 유지하면서 그와 같은 여러 번 그 상해를 입히는 게 그러면 가능할 거냐? 동정심이 있는 일반인으로서. 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기하는 게 뭐냐면 본드였습니다. 본드나 가스. 본드인데 제정신이 아닌 환각 상태. 그렇죠. 예. 환각 상태이기 때문에 잔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 이게 사실은 완전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91년도 3월 26일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면 91년도에 청소년 비행이 어떤 죄명이 많았느냐. 이걸 이제 좀 뒤져보면은
좀 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본드는 요즘은 안 합니다. 요즘은 약물이 다 캡슐형으로 뭐 여러 가지가 우편으로도 그 배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약물을 이제 뭐 외국에서 제조된 이런 약물들을 많이 수입해서 이제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마약을 수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향정신성 약물은 대부분 본드나 이런 것들을 값비싸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불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막걸리병에다가 또 그런 걸 넣어서 불기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흉기만 얘기했으면은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이제 사건이 어떤 경위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를 정황을 다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우연히 대충 하나의 픽션으로 가설로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과거에 두개골 손상이 있어서 재보발한다는 그 사진. 그 사진 일단 보면은 여기에 뭔가 파손이 된, 훼손이 된 이런 자국이 있어서 이게 사실 사후에 어떤 뭐 돌이나 뭐 큰 어떤 걸로 인해서 뭐 깨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사전에 살아 있을 때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된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버니어 캘리퍼스 요거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지금 이 글쓴이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보는 순간 이거 버니어 캘리퍼스잖아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 그 파손된 그 부분이 딱 이것으로 이 두 부분으로 예리하게 내리칠 수 있는 그런 거다라는 주장을 해요. 사진과 글을 같이 보시면서 그 지금 앞에 저희가 갖고 나온 도구까지 보셨을 때 이것까지는 교수님도 좀 생각을 못 해보셨나요? 아니면 이거 좀 너무 나간 얘기 아닌가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사실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글 때문에. 네네네. 왜냐하면 좀 전에 그 나왔던 그림 있잖아요. 네, 그거 다시 보여주시죠. 두개골에서 함몰된 사진. 네. 둔기로 사망한 사람들의 부검 사진을 저도 본 적이 많이 있는데 네네. 저렇게 안 됩니다. 둔기는 일단 끝이 무디기 때문에 파손의 그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조각도 여러 조각이 나고. 네네. 근데 이거는 거의 모든 이제 그 두개골에 함몰된 부위가 다 콕콕 찍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이 뭐 버니어 캘리퍼스의 지금 날카로운 끝들 네네.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니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그 구멍이 난 부분도 일정한 모양이 있지 일정한 이렇게 막 모양이죠. 으스러졌다라는 모양. 네, 하나도 으스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칼로 만약에 얘기로 집어넣었으면은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파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두개골이 많이 함몰이 돼서 뭐 어떤 안에 있는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거나 네. 이런 이제 현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는 좀 전에 그 아이들 두개골 사진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 중에 보면 네. 지금 이거는 파손된 모양인데요. 그 전 사진을 그전 보면 사진. 예.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네. 오른쪽에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보시면 콕콕콕 찍혀 있는 것 같은 저 빨간 점선된 부분 말씀이신가요? 네, 빨간 네네.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있는 점선, 네. 콕콕 찍혀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사실은 뭐 어떤 경위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지금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네. 완전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뭐 지금 저 정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세게 내리치면 네. 그런 지금 흉터에 부합하는 흉기가 아니냐, 뭐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밑에도 그 협조사항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던지거나 내리칠 때 위 사진과 같이 직사각형 또는 디귿자형 문형이 나타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파란 점선의 동그라미 부분은 누가 봐도 깨졌는데 그 위에는 뭔가 콕콕콕콕 찌른 것 같은. 찌르거나 네, 네. 찌른 거에 버금가거나 그거 이상이 뭔가로 하여튼 예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뭐 파란 점선 안에 있는 저 파손은 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경찰 퇴직하신 경찰서장님이 얘기한 대로 사실 뭐 주변에 폭포가 있었다고 하니 돌이 굴러와서도 얼마든지 지금 이미 그
많이 훼손된 뭐 두개골을 저렇게 파손시킬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네네네. 불규칙한 그런 이제 훼손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지금 나머지 흉기로 인한 저 상해들은 저거는 불규칙하지가 않고 네. 굉장히 규칙적이고 어떤 일관성 있는 한 개의 흉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흔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성자도 이 버니어 캘리퍼스 사진을 직접 본인이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좀 구해 본 건데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 사진하고 요 모양하고 뭐 거의 모양은 좀 흡사해 보입니다. 일부 뭐 제조사나 뭐 이게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게 이 작성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사수한테 받은 거다. 한 30년 정도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혹시 좀 살펴볼 만한 대목이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이 글에 대해서 무시를 하기가 어려운 거는 네네네. 이 사건이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네. 그럼 대체 이 흉기를 본인의 본인의 이제 어떤 그 도구 네. 라고 그 얘기를 해도 될 것을 30년 전에 지인한테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굳이 그 얘기를 사건이 왜 할까? 글쎄 이 사건이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이거 검색하면 나오는 거 많아서 그냥 첨부해도 되고 치면 그렇죠. 나오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굳이 올렸냐? 이거 혹시 증거물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습니다. 글쎄 필요 이상으로 저는 음모를 너무 마구 나갔다. 예, 만들어내는 건 좀 그렇긴 하나 네네. 여하튼 조사가 필요하다. 궁금증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조사는 필요해 보인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아이들이 와룡산에서 만난 건 여러 명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그 뭐 일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불량배들, 일진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던 공범들이 더 있을 수 있다, 있을 거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 글을 관련된 글을 또 한번 같이 좀 보여주시죠. 자, 이 글쓴이가 이 글 말고 다음 글 좀 올려주시죠. 네. 자, 이렇게 뭐 산에서 불량배를 만나면 뭐 5명이 있었어, 뭐 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도망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 명이면 못 가. 못 가는 이유는 이러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거야.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뭐 지금 충분히 여러 명일 개연성이 네.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5명의 초등학생을 조용하게 이렇게 진정시키는 건 한 장소에다가 불가능해요 일단.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아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네, 네. 지금 이제 만약에 1명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1명을 지금 어떤 흉기, 지금 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흉기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세 번째 아이를 순차적으로 하기에 사실은 나머지 아이들이 조용히 하고 있을 리가 당연히 만무하겠죠. 근데 여러 명이면 이게 조건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한 뭐 여러 명이 뭐 몇 명을 붙잡고 있고 네. 한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어떤 치명적인 치명상을 아이들에게 입히는 것은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명이면 아이들도 굉장히 겁이 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텐데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 예. 사람이 학력이 꽤 높은 사람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예. 지금 이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예, 예. 그냥 그 무서워서 아이들이 꼼짝을 못했다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네. 긴장성 경직,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평소 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질 못해. 몸이 굳는다, 그러지. 땡땡땡 이런 이제 내용이 뭐 의미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아니한 그런 사람의 글처럼 보여가지고 뭐 여하튼 이 사람을 찾아서 좀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학력이 높을 수도 있지만 학력이 높은 것처럼 보이려고 혹은 전문성이 좀 있어 보이려고 저런 용어를 좀 차용해서 풀어 썼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 언급을 보면 굉장히 뭔가 많이 알거나 관심 있거나 혹은 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SBS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교수님 뭐 발언이나 뭐 법의학자분들이 많이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요. 두개골 손상 부위에 대한 지적도 합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가 보면 오른쪽에 많다. 그러면 범인이 왼손잡이이거나 아니면 지켜보고 있던 공범들이 이 아이들 기준에서 오른쪽에 몰려서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주장을 이 글쓴이는 또 합니다. 물론 가설이지만 뭐 손상 부위에 대한 얘기, 지금 글 보는 것처럼 뭐 어떻게 정황상 했을 것이다. 상처가 왜 이쪽에 집중돼야 하는데 오른쪽에 많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언급을 하는데 참 뭐 많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나름. 네,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네. 당시에도 지금 이런 오른쪽에 상처가 집중돼 있다라는 얘기는 방송에서도 했던 것 같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게 과연 범인이 왼손잡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뭐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방향에서 내리치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서 있느냐, 뭐 낮은 자세로 있느냐, 여러 이제 어떤 뭐 높이의 문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범인이 꼭 왼손잡이다 이런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여하튼지간에 이게 사실은 어떤 일정한 부위에 일관성 있는 그 손상이 존재한다는 건 그냥 우연히 이런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의 가설하고는 거리가 무지하게 있다. 조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신나라님, 초등학생을 5명을 혼자서 제압하기도 힘들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탐정 추리 작가 아니야라는 뭐 의견도 일부 주시고 등등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글 자체가 너무 이게 연재식이고 너무 이 정황과 뭐 내용과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신빙성을 떠나서 혹시 이 글 쓴 사람이 관련 있는 사람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영 배제할 수는 없나요? 글쎄 뭐 O나 X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단계인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올린 글들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네네. 그 사이에 사실은 이 지금 대구 소년들의 사망 사건은 여러 TV 프로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어디에서도 사실 지목을 해내지 못한 흉기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는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증 해소가 필요하다. 왜냐? 네. 지금 사실 이 30년 전 사건은 그 당시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요. 예, 예. 그리고는 만약에 이 분이 이제 추론하는 대로 만약에 고등학생 정도 10대가 만약에 범인을 그러니까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친구들도 여전히 40대밖에는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피해자의 유가족이나 가해자가 다 살아있는, 물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 주변인들 중에서,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이 유가족도 아직 생존해 계시고 지금 이 범인도 만약에 10대라면 지금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공소시효에만 매달려가지고 이 사건을 무조건 덮어놔야지 옳은 거냐, 그것이 정의라고 과연 볼 수 있느냐 하는 대목에서는 전 좀 이견이 있다. 네. 지금에라도 지금 이런 정보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조사의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사실 베니어 캘리퍼스라는 걸로 실제로 아이들 두개골에 남은 저런 흔적들이 재현되는지 하는 건 실험으로 오늘날의 과학 수사의 기법으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거는 완전 쓸데없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다. 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좀 특이하다라고 느끼는 건 만약에 이 사건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무슨
픽션으로 소설이라도 한 편 쓰시려는 또는 이제 본인의 전문성을 온라인상에 사이버 공간상에서 피력하시려는 분 같으면 지금 갑자기 그 지난주부터 사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사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이 글이 오늘 다 내려갔다는 예, 거예요. 아무래도 그걸 여쭤보려 했어요. 네. 저희가 이게 지금 갑자기 막 100만 회 넘고 150만 회 넘고 200만 회 가고 연재된 내용까지 막 그러다 보니까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조금 전에 글이 갑자기 삭제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왜 지웠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건가요? 뭐 무슨 심리일지도 궁금하네요. 왜 글쎄. 지웠을까요? 애당초에 유명세를 원치 않았으면 글을 올리지 않았겠죠. 예. 그랬는데 유명해졌는데 글을 내린다? 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조사가 필요하다. 글을 올린 의도 자체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는 지금 이미 글이 올라왔을 그 당시부터 이제 기사화가 돼가지고 아마 저 아이들 5명의 아이들의 유가족들은 이미 이 뉴스를 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라도 본인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실 필요가 있다. 예, 이게 뭐 꼭 범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지금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신 데는 그만한 어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신 거라면 유가족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의무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말씀하시니까 좀 떠오르네요. 이 글들을 가만히 이제 자세히 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야, 잘 들어. 내가 답답해서 얘기해 줄게. 너네 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왜 안 해봤어? 이럴 수 있잖아. 형이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뭐 약간 이런 투예요. 이게 마치 자 유족분들 또 이걸 좀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에서 올립니다. 이런 글투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글을 보면서 그때 이걸 생각을 못했던 거. 물론 뭐 저는 뭐 포렌식 사이언스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범행 도구는 직접적으로 저랑 제 업무와 관련은 없지만 네, 네. 사실은 이런 도구까지 상세히 다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 예, 예. 아이들의 연약한 두개골이 저 정도로밖에는 파손이 되지 않은 데는 어른들이 쓰는 기성 흉기는 아니었을 텐데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기껏 총기나 아니면 얘기만 들여다보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공업 도구까지 보지 못한 거 이 부분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자신이 심지어 반성에 감이 들어가지고 좀 흥미롭기도 하고 이게 그때 조금 더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막 들더라고요. 네, 예. 네. 뭐 마지막으로 이게 뭐 공소시효가 뭐 지난 사건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재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가 아니면 재조사라도 해야 된다. 아니면 확인 작업이라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미 경찰청에 미제 사건 전담반이 있어서 네. 지금 충분히 재조사를 개시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춘재 사건도 사실 공소시효 다 종료됐는데, 그랬었죠. 네, 뭐 거들에서 나온 DNA만으로 결국은 뒤져서 범인을 검거하다 보니까 사실 억울한 윤 씨는 무죄 입증을 사실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도 혹시라도 사법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조사는 다시 뭐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하나만 더요. 만약에 이 방송을 이 글 쓴 분, 글을 썼다가 지우신 분이라고 해야겠죠, 지금은. 그분이 보고 있다면 그분한테 이런 AS까지는 네가 해줘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신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 글쓴이에게. 글쎄요, 뭐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아이를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요. 저 5명의 아이들의 정말 애끓는 부모님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네네. 아마 저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 많은 질문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혹시 목격이라도 하셨습니까? 라고도 묻고 싶으시겠죠. 네, 뭐 저렇게 친족을 잃어버린 그 남은 유가족들은 사실 왜 어떻게를 사실 너무나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냥 설명이라도 해주시는 이런 가설을 설명이라도 해주시는 노력도 유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위안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뽀로로님도 진실로 하신 거면 잘하신 거고 장난으로 던진 거면 많이 잘못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하시고 유레카님 글쓴이의 의도가 뭘까? 천사님 너무 마음 아픈 사건이네요 등등의 의견들 올려주십니다.
저희가 사실 먼저 지난주쯤에 그 방송을 통해서 이 개구리 소년 사건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어떤 글로 인해서 갑자기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말 신뢰를 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또 한번 좀 살펴볼 만한 대목은 있는지 우리가 놓친 건 없는지 또 당부하고 싶은 건 뭔지 좀 살펴보려고 한번 도구도 직접 준비해봤고 하나하나 이 글의 내용 또 심리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크리스탈 마인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